그건 아니고 코? 봐봐 코 어떻게 껴줘? 그럼 오케이. 자 내가 했어 벨트? 이거 말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잘 줘? 오케이. 오케이. 네, 네가 잡는 거 보고서 인터리 해야겠어. 근데 아까도 내가 몰타 했잖아. 애들도 추우니까 어이 봐. 에이구 7시 45분 입질이야? 오 견제 한번 해. 아 진짜 근데 똥따라면서 왜 똥따면 안 돼? 똥 따가지 그런 거 왜 똥따 안 했어? 혹시 몰라서 어. 똥따했다가 근데 그렇 입질 입질이다. 너네 나 잡는다. 아니 이거 아니야. 아, 내가 할때 너무 작다. 아이 왜 이런 애가 작다.
100km를 차 끌고 왔는데 한 번씩 가져왔는데 아무리 어머니 남자라도 그건 알겠지. 그건 아무리 봐도 입시다. 왜? 그만 해보네. 걱정하지 마. 많이 믿어. 난 진짜 어머니 없는 남자인가 봐. 얘 제목 친다. 제목 친다. 아, 잘못 눌렀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아, 혼자 못할 것 같고. 응? 1차야? 이번에? 잠깐만, 걸고. 맨날 좋아, 봐봐. 김종현, 니거 입지? 너 입지? 입지? 나 집에 가려서 입지? 아닌데? 야, 씨,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입질하는 게 어딨어? 조금 안 올려나? 나와. 내 거 무슨. 잘 챙기겠다. 기다려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할 수 있어. 맞네. 이번에는 할 수 있어. 확실히 너복이 있어. 다 없어. 못하면 소리야? 또 참소. 하우스 여기. 또 참소. 여기. 오, 나이스. 수심 몇 놓으셨어요? 3.5요. 오,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무릎탁주사TV의 무릎탁주사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개장 이후에 황락이랑 다시 낚시를 왔는데요. 여기 정성낚시터 지금 14번 방가로고요. 황락이 저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본인이 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대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리면서 그렇지. 자, 지겠는데. 근데 이거 못하겠다. 한 마리 때는 이걸로 못하겠다. 제가 너무 안 닿지. 아무래도 하다. 과연 빠지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지? 맞다. 그러니까. 자, 1대1로 가나요? 안 되는데. 견제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뒤줄 좀 잡고. 응. 방금 너가 했던 거 견제했더니 그냥 투덕투덕 때리는데. 아, 애매하다. 넌 좀 애매하다, 지금. 맞는 거 같긴 한데. 끌고 가네. 끌고 갔는데. 아직 안 먹은 거 같지? 근데 한 번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울지 않나 확인하고. 저희 다시 또 돌려야지.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이거 해야지. 아, 동점인가 이제? 아, 내가 한 마리 더 잡았으니까 동점인가? 그래야지 감독님이 긴장하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망태기 이거 그냥 같이 가져가세요. 망태기랑 물고기 둘 다 드릴게요. 아, 망태기 빌려주신다고요? 아니요, 망태기랑 물고기 다 드릴 테니까 네. 여기서 담아서 가져가셔서 펜 넣으세요. 아, 진짜로요? 아, 예. 저희는 저기 아까 회 다 바뀌었어요. 진짜로요? 아, 예, 이거 가져. 이거 만 원은 비싼 거 같아요. 아니, 8,000원. 이런 거 사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잡으면 더 드릴게요. 사장님 일로 오세요. 그럼 손목 한번 보게 해드릴게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치시면 돼요. 세요? 네. 나오세요. 내리면 돼요. 네, 저 찌가 저 낚싯대 끝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끊어버리면 돼요. 아, 그래요? 그냥 낚싯대 들고 가시죠. 아니요, 고개 힘을 쓸 때는 내리는 게 아니라 고개 힘을 안 쓸 때 내리면서 근데 이제 더 이상 내릴 수는 없고요. 아니 이제 더 감으면 안 돼요. 찢어주면서. 괜찮을 거야. 우리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지. 아니, 근데 또 손목 보게 해주면 꼭 맞다 먹자. 자, 손목 보게 해줘. 아빠 아니, 봤는데 뭐. 야, 3번이나 봤으면 되지 뭐. 나이스. 내가 칠 거야? 네가 할 거야? 엄마 안 본다더니. 어쩔 줄 몰라. 일단 깔아. 정말 이거 에이 손만 보자고. 농어 같다. 농어? 안녕하세요. 무릎탁조사TV의 무릎탁조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정성 낚시대에 왔어요. 요즘 고기를 통 못 잡아서 그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고기를 못 잡더라도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컨텐츠를 찍으려고 나왔어요. 오늘은 1번 방가로에 왔고요. 아직은 방류 전이어서 입질은 전혀 없네요. 난리 났는데 여기 고기 안 나오네. 은실아 왔다. 은실아 왔다. 여기다 뜰채 좀 줄. 고기를 풀어줘야냐고.
그렇지. 은실아 또 잡았다. 응. 응? 괜히 초치지 마라. 입질. 왔다. 빠졌어. 아, 있다. 이 녀석이 없는 척을 해. 아유, 작다. 위험하다. 간당간당하다. 바늘 봐봐. 눈 가는 거. 미치겠다. 눈깔에도 걸려 나오잖아. 어? 아프나 새나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지금 홀딱대지도 않네. 되게 시청 보이네. 어우, 선전하고 있어. 이전에 한 3마리나 잡았다니. 엄청난 거지. 기록 아니야? 은실아,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이거 갖고 있어. 진짜 10마리 잡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그 4마리, 이제 4마리인데, 은실아, 일로 와봐. 그건 나 주고, 일로 와서, 손만 저쪽으로 와서. 그거 좀 들고 있어줘. 응. 응?
갖고만 있어. 그냥 그렇게. 응? 넣자마자 바로 그냥 가만있어. 응. 어우 간당간당하다. 낚싯대 주고. 너무 많이 잡히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려고 그래. 오늘 저기 아는 사람 다 불러.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잡히면 진짜 소름 나. 돈 주자. 그러니까요. 작은 것도 나 입질. 농어 같다. 농어? 농어다, 농어. 오, 오빠 처음 잡아보네. 뜰새 좀 줘. 철수할까? 엄청 크다. 아, 그럼. 문어 스테이크. 네, 제가 이렇게 1번 방가로에서 낚시를 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1번 방가로는 한 번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번 방가로는 가장 좋은 점은 앞에 데크가 있다는 거예요. 데크가 있어서 낚시가 굉장히 편하죠. 왜냐면은 좀 더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찌의 입수 속도라든지 입질 파악이 훨씬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그 A 가두리에서 방류하는 그 물고기의 방류발을 잘 받을 수 있는 방가로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오전 방류 때 승부를 좀 보셔야 하는 포인트고요. 멀리 던질 필요가 없이 전방 10m 이내권에서 입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낚시하기 굉장히 편한 곳이에요.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 좀 가까운 게 좀 전 좋더라고요. 이 방가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3번까지 있는데 33번 바로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1번 방가로에서 사무실 쪽에 있는 그 화장실이 있어요. 나머지 구간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좀 가까운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가까운 곳에 캐스팅해서 방류바를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데크가 있어서 낚시하기 좀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데크를 만들면서 방가로 크기를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가 다른 방가로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성인 두 분이 이용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2인 이상 입시를 하게 되면 다소 좀 비좁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은 제가 포인트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1번 방가로 같은 경우에는 물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대는 선착장, 그리고 1번 방가로 이렇게 되는데 배대는 그 선착장과 1번 방가로 사이에 그 작은 공간이 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도 조사님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물이 어쩔 수 없이 1번 방가로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앉으신 조사님들과
좀 채비가 엉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일반 방가로에서는 그 옆에 계신 분들보다 좀 더 수면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옆에 조사님들이 무리하게 캐스팅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일반 방가로는 저도 낚시를 일본 방가로 해서 한 3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다 입질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다른 어떤 어종을 떠나서 금방 한 10m 이내에서 입질이 들어오고는 하고요. 이날은 제가 우럭 4마리와 농어 1마리를 잡게 됐는데 방류할 때는 3m권에서 잡을 수 있었고요. 방류 후 1시간 정도 후부터는 수심을 좀 깊게 줘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심은 좀 다양하게 좀 변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3월 26일 토요일부터 참돔이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번 방가로 같은 경우에는 참돔도 기본적인 손맛은 보장하는 방가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최소한 보통의 조과는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꼭 부탁드리고요. 모든 조사님들이 최소한 보통의 조과를 올리시는 그날까지 물탑 조사 열심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탑 조사TV의 물탑 조사입니다. 오늘 정성 낚시터에 왔고요.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7시쯤 와서 지금 15번 방가로를 추천받아서 들어왔는데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공략 포인트라든지 수심에 대해서 정리해서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잡았다. 삼둥이야? 오빠,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 진짜 오후에 그만 잡고. 진짜 입질이 한 번만. 입질. 미쳤다. 집에 간다. 아이, 그것도 없네. 오빠, 좋다. 얘는 뭐야? 얘 도토. 돌돔? 도토. 도돔? 정말 도토하고 맛있어. 진짜 많이 잡는다. 얘들아, 입질. 이제 못해. 이제 가는 거야. 뱉었어. 아닌데? 안 뱉었어. 안 뱉었어. 알았어, 기다리고. 내가 손 바꿀래. 이거 와봐. 오늘 주고. 야,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입질. 얘들아, 우리 진짜 집에 가는 거지? 왔어? 어. 왔다. 나와. 기다려. 천천히. 나와. 천천히. 아까도 진짜 기다렸는데. 더 오래 할 수도 있어. 캐라고? 책임져. 이거. 내리면서 잡고. 내리면서 가. 내리면서 감고. 아니, 그 올릴 때는 감는 거야. 내리면서 빨리 감고. 살살 들고.
느린 내가 생겼을 때 감지 말고. 여기다 한개 많이 하면 돼요. 뭐야, 그런 거 있어. 야, 돌 걷다 들면. 아이고. 왔어? 나오네. 진짜 많이 잡네. 입질. 이제 입질. 돌겠다 지금. 우리가 안 나왔던 데서 어디서 하나. 또 잡았어요. 아직도 많이 잡으면 더 많이 나왔나 봐. 오예. 찍었어? 상금이에요? 마음으로 써야지. 찍었어? 너무 많은데 근데. 야, 여기는 신기하게 끼어놨다. 이게 편이면 마음 말려야 되잖아. 그래도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
아이씨, 엉켰다. 애들 앞에서 아버지가 고기를 좀 잡으셔야 될 텐데. 애들은 저런 형광색 옷 입혀놓으면 되게 이쁜 것 같아. 귀여워. 저 뭐야, 입질. 옆쪽에 할머니 할아버지 입질. 어. 오. 아, 뱉었어. 아, 아니, 근데 있어. 물건 있는데. 아, 그 녀석 봤지? 어. 에이, 그 녀석. 아니, 아직 있잖아. 아니야? 기다려. 잡았다. 됐다, 있다. 있다, 있다. 잡았다! 잡았다! 아, 다시 뜬다. 떴어? 아, 무엇이지? 됐어. 있어, 여기 있어. 잡았다! 어우. 어우. 담아가실 거 없어요? 네. 드릴게요. 입질이 전혀 없으세요? 입질 왔네? 무서워 아니야?
그럴지도 몰랐지. 이 곽. 여기 애들 금방 가는 거야? 일찍 왔어? 오, 장난 아닌데? 막판 스포트? 안에 있어. 채. 슈. 슈슈슈. 누구 상황인가? 아니네. 힘이 센 것 같은데? 오빠 23번 포인트 아니야? 딱 여기만 나와. 안녕하세요. 무릎탁조사TV의 무릎탁조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간 좀 바쁜 일정들이 좀 있어서 낚시를 잘 못 다니기도 했고요. 바다 낚시터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겨울에 휴장을 해서 저도 이제 못 가곤 했죠. 이제 여러 바다 낚시터들이 이제 개장을 하고 이미 개장을 한 곳들도 있고 할 곳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릴 때쯤 되면 이미 대부분의 바다 낚시터들은 개장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즌이 시작돼 정성 낚시터 시즌별 어종과 포인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주 가시는 분들이야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만 정성 낚시터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한 참고 영상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정성 낚시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낚시꾼에 불과하고요. 저는 2015년부터 정성 낚시터에 다녔네요. 그간 보고 듣고 느끼고 조사해본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일부터 3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대부분의 바다 낚시터에서는 우럭만 방류할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럭을 노리시고 출조를 하시면 됩니다. 개장일의 경우 대단한 운과 능력이 따르지 않는 이상 원하는 포인트를 들어가신다는 건 매우 힘이 듭니다. 또한 개장일에는 소란스럽고 혼잡하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범위도 적고 원래 잘 나오던 포인트도 안 나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딱히 꼭 어디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평균 주황을 보장하는 곳을 추천드리자면 A 가두리 끝쪽, 그다음 물 내려오는 미끄럼틀 부분, 가두리와 파란색 천막 부근, 지금 현재는 파란색 천막이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A 가두리 옆 수차 앞쪽 곧불이 꺾이기 전에 그 앞치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장일에는 수심과 미끼는 변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변화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곱해질만이 답이죠. 개장일에 24시간을 해도 꽝 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장일 주황을 너무 기대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24시간을 했는데 2마리 잡았습니다. 32번 방가로에서 했었거든요.
이게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개장발을 기대하시고 가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개장일 이후부터 3월 중순까지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3월 중순까지는 대부분의 바다낚시도에서 우럭만 방류가 될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우럭들이 산란을 준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들을 제외하고는 한 마리 잡기도 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즌부터는 공략할 포인트는 정성낚시도 방가로 라인과 일반성 라인에 대해서 나누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10번 방가로가 최고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10번 방가로 정면에 위치한 비가두리 왼쪽 편을 공략을 할 수 있으며 바람이 우에서 좌로 불지만 않는다면 가두리 아래쪽을 공략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구멍찌보다는 막대찌를 이용하시고 플로팅 원줄보다는 세미 플로팅 원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만한 포인트는 33번과 32번 방가로 포인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33번 포인트와 32번 포인트는 전방 20m 어짐 라인을 좀 노리시면 되고요.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33번 방가로 전방 한 20m 정도 되는 부근에 오른쪽 차 다니는 그 석축 쪽을 보시면 널찍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번 방가로를 추천드립니다. 1번 방가로는 철저히 이제 앞치기를 하시면 되고요. 매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 포인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가로가 아닌 일반석 포인트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일반석 포인트는 A 가두리 옆 끝쪽 라인, 옆 끝쪽 라인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조항도 좋은 편입니다. 파이프가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쪽이죠. 사무실 쪽 포인트가 가장 좋으며 끝 세 자리까지가 좋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아무래도 수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해서 공략하기도 좀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 세 자리까지, 끝에서 세 자리까지가 좋습니다. 다만 공략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 사무실 쪽 라인의 경우에는 먼 곳보다는 전방 10m 이내를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반대편에서 공략하실 때는 10m 이상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포인트는 A 가두리와 파란색 천막 라인인데요. 지금은 이제 파란색 천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 가두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 일반석 라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무실 쪽 라인이 더 좋습니다. 반대편 라인보다. 전방 10에서 15m 정도를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가두리까지 치셔도 되고 가두리와 서 있는 곳 그 중간쯤을 공략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포인트는 그 A 가두리 옆에 이제 물 내려오는 미끄럼틀이 있어요. 선착장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방 7m 정도를 공략을 하시면 좋고요. 살살살 수차에 따라서 흘려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물과 수차에 따라서 흐르는 물이 만나는 부분에서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물 내려오는 곳과 배대는 곳 사이, 그리고 미끄럼틀 사이, 그리고 배대는 곳 옆과 1번 방가로 사이에서도 곧잘 입질이 들어오고는 합니다. 네 번째는 B 가두리 부근과 C 가두리 부근이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요. 정면에 B 가두리와 C 가두리가 보이는 부근도 좋은 포인트가 되고는 합니다. 방육발이 좀 좋은 포인트는 C 가두리 쪽 모퉁이에서 C 가두리까지 물이 좀 흐르는 부분에서 좀 방육발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초까지
그 시즌별 어종과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초까지는 낚시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럭과 감성돔, 참돔, 농어가 같이 방류가 되곤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우럭들이 산란을 위해 가장자리를 회유하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앞치기를 대부분 하시면 되고요. 야간에 반짝 좋은 조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감성돔의 경우 되도록이면 물살이 좀 빠르지 않고 물살이 죽어가는 곳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고, 어집보다는 어로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심은 바닥권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감성돔 조항은 대부분 32번과 방가로 32번과 33번 라인, 그리고 그 반대편 라인, 그리고 A가두리 묵은 수차 뒤편이 포인트가 되고는 합니다. 농어의 경우에는 C가두리 부근과 방가로 20번쯤에 있는 수차 뒤편 호지 중앙에서 잘 나오고는 합니다. 농어는 좀 회유가 좀 강한 어종이라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잘 나오곤 합니다. 참돔은 시즌 초반에는 A가두리 옆 수차를 일직선으로 그 라인을 이제 두고 봤을 때 그 라인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면 정확한 어집 포인트라든지 어로를 찾으시면 많은 입질을 보실 수 있는데 딱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릴 건데요. 딱 꺾이는 부분에서 중앙 호지 쪽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부터는 방가로 32, 33번 그 C가두리 라인이 평균 중앙 이상을 나타내며 이때부터 최고의 포인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공략하실 수심은 각 포인트와 하루하루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떻게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앞치기를 하실 때는 바닥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띄워서 미끼가 물고기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입질 받으실 확률이 높고요. 잡어의 성화에 좀 덜 시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먼 곳을 노리실 때는 상층부터 하층까지 변화를 계속 주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끼는 다양할수록 좋겠지만 굳이 한 가지만을 챙겨가야 한다면 우럭만 방류되는 시즌에는 미꾸라지, 그리고 돔 종류가 같이 방류되는 시즌에는 지렁이를 챙기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끼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저도 낚시를 가보지만 미끼를 다양하게 사도 다 쓰질 못해요.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아보지도 못했지만 지렁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끼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12시간 낚시하는 동안에. 다양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 꼭 하나만 준비한다면 지렁이를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름에 따라 대부분의 바다 낚시터들이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로값이 올라서 이버리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방류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잡는 사람만 잡는 게 바다 낚시터예요. 초보자분들이나 정성 낚시터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참고하시고 한두 마리라도 꼭 손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조사님들이 최소한 보통의 조가를 올리시는 그날까지 무릎탁 조사 열심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릎탁 조사TV의 무릎탁 조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정성 낚시터 시즌별 어종과 공략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6월까지의 시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위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은 큰 변동이 없는 이상 4월 중순까지는 우럭이 방류가 될 거예요. 우럭 또한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우럭과 참돔, 감성돔, 농어가 방류가 되곤 합니다. 먼저 우럭의 경우
점점 방류량을 아마 줄일 거예요. 줄이고 포인트 또한 한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각 가두리에 붙여서 공략을 하신다거나 호지 양쪽 끝 코너 부근 혹은 물 내려오는 미끄럼틀과 선착장 포인트로 한정적이 됩니다. 산란을 마쳤거나 마지막 산란을 진행할 녀석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산란을 마친 녀석들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야간에 반짝 조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즌엔 차라리 한가한 야간 낚시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럭이 이때는 또 가장자리로 회유를 잘 하기 때문에 우럭만 노리신다면 그래도 한두 마리 손맛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돔의 경우 서서히 수온에 적응해가는 단계지만 호지 전체를 활발히 회유하기에는 이제 적정 수온이 아니기 때문에 방류가 되는 각 가두리 부근이 좀 포인트가 되곤 하고요. 이 시기에는 회유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방류 이후엔 가두리 근처나 호지 양쪽 코너 아니면 어집 같은 곳에서 물고기가 머무는 곳에서 좋은 조항을 보여주곤 합니다. 방류바를 보기에 좋은 방가로는 1번에서 4번 그리고 9번에서 13번 그 다음에 24번에서 마지막 33번까지가 되겠네요. 꾸준한 입질을 보이는 방가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32번, 33번 방가로가 될 거예요. 일반 천막의 경우 A 가두리 앞 하늘색 천막 지금은 천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A 가두리 앞쪽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반대편 쪽에 보면 주황색 천막 좌측 끝에서부터 4번째부터 7번째 그리고 B 가두리 앞에 있는 천막 한 3개 정도 그리고 C 가두리 부근에 하늘색 천막 우측부터 4번째까지 그리고 C 가두리 부근 33번 방가로 반대편 1, 2, 3번까지 그리고 수차가 이렇게 흐르다가 물살이 좀 죽어가는 곳에서 포인트가 되곤 합니다. 감성돔의 경우 지난번과 같은 포인트 물 흐름이 빠르지 않고 수심에 좀 변화가 있는 물속 이렇게 웅덩이가 있다거나 어집 어로 있는 곳이 좋은 포인트가 되고는 합니다. 농어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동일하고요. 얼마 전 소식에 의하면 방가로 22번에서 23번에서 농어 떼고기 조항이 나왔습니다. 망태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5월부터는 능성어와 돌돔, 동갈도돔이 함께 방류가 되고는 하는데요. 참돔과 감성돔, 농어 포인트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능성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이제 바리과 종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능성어는 방류하는 가두리 근처를 좀 확인하셔서 그 근처 가두리 부근을 계속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능성어는 회유성이 강한 어종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서 자기 구역에 가까이 오는 미끼를 이렇게 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데에서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의 조항이나 그 전날의 조항을 좀 보시고 그 나온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지형도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어집이 나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집도 작은 돌무대기보다는 좀 큰 어집이 있는 곳, 물속에 좀 지형지물이 있는 곳에서 얼굴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해질녘에 거의 어두컴컴해질 때쯤에 발 앞을 이렇게 회유해서 지나가곤 하는데, 실제로 저도 몇 번이나 봤어요. 근데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먹이 활동을 하면 뭐 주변에 그런 뭐 망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도망간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이렇게 발 앞을 회유해서 좀 지나가고는 합니다. 정말 이렇게 뜰치 이렇게 갖다 대면 뜰치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회유를 하기를 해요. 그래서 능성어를 잡을 만한 포인트를 좀 몇 군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먼저 호지 각 코너 부근에 그 수차 뒤편을 좀 누리시는 게 좋고요. 방류가 되는 가두리, 그 가두리 부분을 누리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A 가두리 그 하늘색 천막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 가두리 반대편에서부터 그 배되는 곳까지, 그 곳까지를 지속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돌돔 포인트인데요. 돌돔은 대부분 수차 기둥이 있는, 수차 기둥 바로 뒤쪽에서 입질을 좀 하고는 해요. 그리고 한 번 나온 곳에서 계속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수심을 좀 조절해 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고, 수차에 정말 바짝 붙여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채비는 최대한 좀 예민하게 하시고, 바늘과 미끼는 좀 작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질이 굉장히 간사하기 때문에 확실한 입질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좀 빠른 챔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고 빨리 챔질을 하셔서 고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챔질하셔서 고기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갈도돔의 경우 회유성이 강한 어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먹이를 취하고 본인의 은신처 같은 곳으로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는 어종으로 작은 어집이라도 있는 포인트들에서 좋은 조가를 나타내곤 합니다. 2번 방가로 호지 중앙, 좀 장타를 치셔서 호지 중앙 부분에 그 수중 지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번 방가로 호지 중앙에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번 방가로와 11번 방가로 사이 전방 한 7m 부근에서 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번 방가로, 그리고 A 가두리 근처 수차 물살 끝나는 쪽에 있는 그 어집 라인이 있습니다. 참돔 포인트랑 좀 겹치긴 하는데요. 이곳에서 동갈도돔도 잘 나오고. 자, 이제 6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6월은 참돔과 농어, 돌돔, 바리꺼 어종, 능성어와는 좀 다르게 뭐 범바리라든지 뭐 둥근바리 이런 바리꺼 어종이 이제 방류가 되고요. 6월 중순 정도 되면 병어돔이 이제 방류가 되고는 합니다. 여지껏 설명을 해드렸던 뭐 참돔과 농어, 돌돔, 바리꺼 어종은 앞전에 설명드린 걸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병어돔 포인트만 좀 이번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6월부터 이제 병어돔이라는 어종을 방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병어돔은 되게 고수온에 적합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엔 입질이 좀 활발하지는 않아요. 아주 더워지는 그 여름에 훨씬 잘 나오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병어돔 방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잡기는 어려운 어종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방류량이 쌓이다 보면 방류가 되는 정석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B 가두리에서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B 가두리 부근을 이렇게, 가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병어돔이 뭐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이렇게 때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가두리를. 그래서 수심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수심 50cm만 줘서도 떼고기를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어돔이 가두리에서 폭발적인 조항을 보이는 이유는, 병어돔들은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돌고는 하는데
가두리 안에 있는 병어돔들도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가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돕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방류가 된 병어돔들도 그 가두리 안에 있는 병어돔들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리 부근에서 초반에는 입질이 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방가로 10번과 11번, 12번 그리고 그 반대편 일반석이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마지막 여름 시즌 어종들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을 시즌과 겨울 시즌은 봄철 시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간 안내드린 포인트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사님들이 최소한 보통의 조과를 올리시는 그날까지 우루탁 조사 열심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